제가 뭐 준비한 부분은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. 사실 요새 그 상업용 부동산, 오피스하고 리테일, 물류센터 할 것 없이 다 사실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량이 많고 수요가 많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. 사실 물류 산업 자체는 계속 그 그래프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신호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CAGR로 봤을 때 약 80만 평 정도가 지목적으로 공급이 됐는데 최근에 전년도에 약 한 250만 평, 올해도 약 한 180만 평 공급될 예정인데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요가 다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공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산업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그 부동산 쪽으로 보면 그동안 3PL사, 물류사들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영업이익이 1% 내외가 되거나 아니면 적자 사업장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런 그 제가 전년도에 그 물류회 날 때 발표를 할 때 화주나 물류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 시장이다. 부동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거의 원가보다 원가 또는 원가 이하로 토지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물류사가 직접 그 토지를 작은 에쿼티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3년이나 5년 뒤에 엑시트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운영에 대한 그런 이익보다 캐피탈 게인, 그 사업 매각 차익에 대한 이익이 훨씬 많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물류산업 자체가 우상향,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의 거점에 대한 부분도 계속 그러니까 규모도 이제 대형화되고 있고요. 그리고 단일 면적도 좀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류 산업의 성장 때문에 물류 부동산도 그게 적절하게 맞게 탄력적으로 잘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상황이 금리 때문에 사실 좀 예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서론을 좀 마치고요. 저는 2024년 수도권 쪽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컨텐츠는 뭐 키 메시지하고 금리와 시장 전망, 그리고 수도권 공급 및 임대료 거래 전망, 2024년 전망 이런 순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. 금리와 시장 전망입니다.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금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좀 살펴보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,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. 아니, 물류도 대부분 물류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사들이 대부분 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건설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. 약간 2019년도 비해서 현재 2023년도 말로 보면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. 한 80%에서 한 100% 정도 올랐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9.1%까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32% 수준으로 좀 낮아지고 있고요. 한국은행과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각국 물가 상승률 2% 내로 이제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도 조금씩 하향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준금리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약간 기준금리가 1% 차이 났는데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한 5.5%까지 이렇게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. 약 2%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내에서 기준금리를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. 미국이 2024년부터 약간 한 2년 동안 한 2.5% 정도 내릴 것으로 발표가 좀 있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내리는 시기가 아마 2025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시장금리도 마찬가지로 국고채나 대출 같은 경우도 2020년 8월경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현재 2.4% 내지 최대 5%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. 그 물류센터 뭐 PF 금리도 4% 초반에서 지금 요새 뭐 한 10% 가까이 되죠. 그리고 물류센터 담보대출 금리도 3%, 시장이 한창 좋을 때 3%에서 지금은 뭐 6에서 한 7% 가까이 이렇게 지금 금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햄리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택 아디다스 물류센터가 수도권 평택에 캡 3.2에 거래가 됐는데요. 지금은 비슷한 수준의 물류센터도 지금 캡 한 5%에서 한 5.2%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한 3% 정도 올라갔죠.
그 A 플러스급의 물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6% 내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5% 밑으로 지금 캡레이트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5% 정도 이하로 떨어지려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한동안은 이제 한 최소한 5년까지는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유동물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된다. 그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이 돼서 금리보다 임대료가 거래에 좀 더 주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래 규모도 보시면 거래 규모를 좀 보시면은 거래 규모도 2021년도, 22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거래가 됐고요. 2025년,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도권에 물류센터 거래된 게 기존에 2021년도에 선매입한 물건들, 그러니까 펀드나 리츠가 선매입한 물건들이 대부분 다 클로징이 됐고, 사실 개발하는 과정에서, 인허가난 과정에서 선매입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작년에 착공 들어간 물량이 한 건밖에 없죠, 수도권에. 그렇지만 올해는 아마 거래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전년도는 뭐 한 건밖에, 착공 들어간 게 한 건밖에 없었지만, 올해는 뭐 실물로 거래되는 경우도 물건의 성격이라든지 그 품질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거래가 많이 되면 한, 실물로 보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하고, 선매입할 수 있는 물건들도 사실 그 업소니티 그 개발형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들 위주로 일부 거래가 될 가능성은 전년도 2023년보다는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물류센터 공급하고 임대료 거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물류센터 공급은 그 수도권에 그 전국적으로 약 한 1,300만 평 지금 공급이 됐고요.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한 그동안 900만 평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됐고, 경기도에서는 약 한 750만 평, 서울은 약 한 20만 평, 인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130만 평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. 공급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죠. 그래도 이제 가장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소비지 인근의 수도권 쪽으로 공급량이 앞으로도 많이 좀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건축 허가를 보면 물류센터 건축 허가 규모는 뭐 수도권이 가장 많고요.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, 뭐 경상권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자 위에 보시면은 건축 허가 후 1년 내 미착공률이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미착공률 20%였고요. 21년도에 36% 정도 됐습니다. 2020년도에는 미착공률이 훨씬 더 지금 현재 늘어난 상태고요. 그리고 수도권 물류센터 누적 공급 현황을 좀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그 서부 권역으로 해서 물류센터 공급이 인천을 중심으로 최근 2년 동안 상당히 좀 많아졌거든요. 인천이 많아진 이유는 단순합니다. 용인, 이천, 안성 쪽에 개발 협력허가랑 그다음에 지구 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땅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인천 쪽에는 그 공단이나 산업단지 내에 뭐 구조 고도화 사업이나 일반 공장을 물류센터 용도로 변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사실 땅값이 비싸긴 하지만 공급량이 많아졌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잠재 물량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일단 착공은 지금 못 들어간 상태고요. 그리고 동남권으로 보면 동남권에도 지금 이천 용인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뭐 인천, 화성 쪽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는데 앞으로도 그 용인, 이천, 안성 쪽에는 공급 지금 착공은 많이 못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공급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면 약 잠재 물량이 783만 평이거든요.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약 750만 평이 그동안 공급된 물량인데 잠재 물량이 뭐 이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783만 평인데 수도권이 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. 수도권이 약 434만 평이죠. 상당한 물량인데 이 물량이 다 공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원래는 약 한 150만 평 내외가 공급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2022년도에 착공된 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한 30에서 50만 평 정도만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앞으로 25년, 26년, 27년은 아마 30에서 50만 평 정도로 아마 공급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때는 수요가 그 예년 평균 약 한 80만 평 정도로 보면 사실 이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. 현재도 이제 물류센터 그 NOI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해서 그 물류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상당량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물류센터 착공 분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
좌측 왼쪽에 표를 보시면 2022년도에 약 착공 비율이 21%고요. 2023년도에 약 9%입니다. 이건 당해 착공 비율이거든요. 그러니까 착공이 거의 안 된 거고요. 건축 허가 후 1년 내 착공 비율을 보시면 2022년도에 약 한 27% 정도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착공 비율이 9%밖에 안 되고 올해도 아마 9% 내외가 될 것 같고요. 내년도에도 아마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착공은 거의 안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화주가 있는 경우 BTS 방식으로 이제 공급되는 그런 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착공이 될 것 되겠지만 오픈형으로 열어놓고 개발하는 경우는 PF가 안 되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도권 권역별 물류센터 평당 임대료 추이인데요.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센터 명목 임대료가 우상향하고 있고요. 그 대신 사원 같은 경우는 렌트 프리가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한 개 정도 주고 있고요. 저온 같은 경우는 현대 렌트프리가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렌트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저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동안 수도권의 저온을 견인한 건 대부분 이커머스가 저온을 견인했고요. 이커머스는 보관 위주보다는 유통 위주이기 때문에 보관창고 많이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보관에 대한 니즈, 이커머스의 그 보관 수요는 앞으로도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요거는 이제 물류센터 거래 추이 나타내는 건데요. 뭐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다 넘어가고요. 캡레이트는 현재 아까 좀 말씀드렸죠. 우리 물류가 캡 3.2에 그 가장 낮게 거래가 됐는데 현재는 보통 B급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6% 내외, A급 물류센터도 5에서 한 5.2% 내외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24년 전망 끝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.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내와 국내 기준금리가 약 2% 차이 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내리려고 하면 아마 미국보다 오히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라진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한 2026년까지 한 2.5% 인하 계획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내려간다고 하면 한 1.5%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2025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그 투자 활력이 좀 커지고 거래 규모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2023년이나 2024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저는 2023년보다 좀 많아지겠지만 2025년이 되어야지만 사실 금리도 떨어지고 그리고 임대료도 그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임대료 올라가겠죠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리고 끝으로 실화주 중심의 BTS 방식의 물류센터가 많이 지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지금 보면 뭐 11번가, 큐템, 뭐 마켓클립, 쿠팡 그 그동안 거점을 엄청나게 많이 구축했지만 최근에는 네이버, 알리, 뭐 테무도 국내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. 사실 유통업체들의 그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 쪽으로 옮겨온 소비자 트렌드가 더 이상 바뀌진 않습니다. 그 트렌드가 우상향은 계속할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쪽 유통업체들도 제조나 유통업체들도 거점 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온라인 쪽 업체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점을 재편성하거나 신규로 구축해야 되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